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를 도면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물체의 크기, 모양, 질감, 색깔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나 기호를 사용해서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그림 그리는 기법은 자기 마음대로죠. 작가의 마음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필기구를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이 눈에 보인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물을 그리는 기법은 여러분 고유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그 기법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서로 물체를 오해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분야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정해진 방법으로 그립니다. 정해진 방법에는 정해진 선, 정해진 색깔 표현한 방법, 정해진 기호, 정해진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는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학습활동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좀 확대해 볼게요. 제도 통치, 제도란 말은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도면을 그린다. 도면을 그리는 통치, 일반적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도면을 그리는 일반적 규칙은 국제표준기구가 뭐였죠? 표준학기구가 뭐였죠? ISO죠.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규격이 ISO 뭐뭐뭐 이렇게 숫자 표현하는 규격들이었죠. 이런 규격에 보면 제도를,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해서 이 표준화된 규칙들을 모아놓은 법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산업규격 중에서 A, B, C, 그 영어 C 분야에서 제도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담아뒀습니다. 제도 통칙은 제도라는 일반적인 규칙들인데요. 상세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책으로 한 권 정도, 아주 두권, 책 한 권 정도 이상으로 도면을 그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지에는 뒷장에 간단한 것만 나와있죠. 한번 이 도면을 그리는 간단한 규칙이라도 읽어보시고 이 수업을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고 있으면 동영상을 멈추고 학습활동지 뒤쪽에 한번 그림 그릴 때, 도면을 그릴 때 선의 종류와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제도할 때 기호들, 그 다음에 치수, 길이죠. 길이를 표시하는 방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입체로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영어로는 3D 모델링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물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쪽은 평면이죠. 여러분이 종이에 있다가 그랬겠죠. 평면에다가 입체를 상상할 수 있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평면에 입체를 상상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다양합니다. 투시도법도 있고요. 등가투상법, 전개도법,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물건이 있다고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모양, 이 물건을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 모양, 선생님이 등각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본 모양, 아래에서 본 모양. 물체가 상상되시죠? 자, 만약에 물체를 이렇게 앞에서 본 그림만 그려서 이 입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려면 특히나 제도 통칙을 잘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평면인데 앞에서 본 그림만 그려서 어떻게 이 입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약속의 규칙이 지켜진다면 그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 통칙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빠듯하게 그림을 못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체를 그릴 때 물체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외형이라고 하는데요. 외모할 때 그 외자죠. 외형이라고 하는데 외형은 실선 중에서 굵은 실선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외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있죠? 조금 여기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가는 실선, 좀 전에 외형을 그렸던 굵은 실선보다 보통 2분의 1 두께, 반 정도 두께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KS 규격에 보면 2분의 1 정도 나와 있는데 그 각 나라마다 규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보낼 때는 그 나라의 제도 규칙을 좀 살펴보시기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SO에 나와 있는 제도 통칙을 한국에서 따라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들이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착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 규칙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나라 있겠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 규칙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야겠죠. 가는 실선으로 치수를 그리기 위해서 치수 보조선을 치수를 그리고 하는 곳에서 수직으로 긋습니다. 치수 보조선입니다. 좀 눈에 잘 안 보이는군요. 저는 더 가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늘게 그려보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치수를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 수직으로 긋고요. 치수를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 치수선을 긋습니다. 치수선을 이렇게 긋고요. 이 선의 끝부분에는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점을 표시하거나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 규격에 있는 규칙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화살표 모양 다양하고요. 그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수를 표시하고 치수선을 표시하고 이 치수선의 가운데 위쪽에 세워서 아라비아 숫자로 치수를 표시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치수를 표시하는데 단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위는 표시하지 않는데 단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센티미터 아니고요. 킬로미터 아닙니다.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길이가 10mm라면 치수선의 가운데 위쪽에 세워서 10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밀리미터라 표시하지 않아요. 10이라고 이해하면 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치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긋고요. 치수선을 긋고 살펴봐 조금 세모가 표시가 잘 안되는군요. 치수선의 가운데 위쪽에 세워서 숫자로 이상하게 떴군요. 세워서 숫자로 표시합니다. 자, 왼쪽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치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치수 보조선을 긋고 치수선을 표시하고 자, 치수선의 가운데 위쪽에 세워서 치수를 표시하라고 했죠. 1번, 2번 어디에 표시하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겠죠? 15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쪽에 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수가 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긋고 치수선을 긋고 이렇게 치수선의 가운데 위쪽에 세웠습니다. 아래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치수 보조선을 긋고 치수선을 긋고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위쪽이 보이죠? 이게 만약 평행하다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치수를 보고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일부러 다시 또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들이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치수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중요한 내용을 표시할 때 그림으로만 표시할 수 없으면 글을 사용하게 되죠. 또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지꼬리 모양의 표시를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뭐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쓰고 막 그랬죠.
도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약속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시하는 선, 따로 알려주는 선을 지시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시선은 가는 시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직선으로 지시선을 표시합니다. 직선으로. 이 돼지꼬리 모양이 아니에요. 가끔 돼지꼬리 모양으로 그려버리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제도 통칙, KS 규격에 있는 제도 통칙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정해진 규칙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선을 원하는 곳에 표시하면 되겠죠.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원을 아마 원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설명할 때는 기호를 이용하는데요. 기호에 보면 이런 기호 하나 보일 것입니다. 이 기호가 뭐였을까요? 학습지 DB에 보면 나와 있죠. 지름입니다. 지름 의미한 기호고요. 대문자 R은 반지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5 이렇게 쓰면 이 원의 지름이 5이다. 또는 가공법으로 뭐 파이, 영어로 파이라고 하죠. 파이 5 드릴 이렇게 드릴이란 말 적어놓으면 드릴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구멍 뚫는 기계죠. 5mm짜리 드릴로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가공 방법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표시할 때는 1점 쇠선, 쇠자 끊어질 때 할 때 쇠자입니다. 한 점이 있는 쇠선으로 표시하는데요. 가운데는 중심은 1점 점 이렇게 중심선은 가는 시선으로 1점 쇠선을 그려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시선 다시 뽑아낸다면 이렇게 뽑아내고 치수선 그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지름이 5니까 반지름 의미하니까 2.5 라고 표시하겠죠. 2.5. 그런데 일반적으로 2.5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벌써 글이 복잡해지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 그림을 보고는 실제 이 물건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아까 기억나신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끝까지 뚫려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려면 여기에 구멍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겠죠. 숨은 선, 숨어있는 부분을 표시할 때는 파선이라 해서 점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점선을 이용하는데요. 보통 가는 파선, 굵은 파선 말고요. 가는 파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구멍 뚫려 있었죠? 검은색으로 표시하겠네요. 이렇게 가는 파선을 표시하면 서로 여기에 무엇인가 안쪽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숨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고 숨은 것이 있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약속이니까요. 숨은 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물론 또 가운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이었죠? 네, 가는 시선으로 1점세선을 그리죠. 가는 1점세선으로 이렇게 가는 1점세선으로 표시해서 중심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는 1점세선, 가는 1점세선. 2점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2점세선은 뭔가 가상의 일, 이게 만약에 이 물건이 실제로 어떤 어떤 음료수나 이런 점수 광고 보면 이렇게 돌려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하죠. 이게 사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상의 일이라면 가는 2점세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놔두면 뭔가 가상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지시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뭐 한글로 쓴다면 이동 가능 아니면 이동 가능하다는 어떤 기호가 약속되어 있다면 그 기호를 사용해서 가상의 사항들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지 뒤에 있는 제도 규칙들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해칭이라고 해서 잘라진 부분 단면, 우리 오렌지 같은 경우 잘라놓은 안쪽 면은 바깥에서 상상이 안 되죠. 이 잘라진 안쪽 면을 단면, 잘라졌다는 뜻이죠. 단면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칭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들을 그어주면, 비스듬하게 면을 선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잘라진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표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파단선은 너무 그리기 힘들다. 예를 들면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길쭉한데 이 길이가 엄청난 길이라고 하면 다 그러면 종이가 낭비가 되고 종이 안에 또는 도면의 원래 사이즈보다 넘어가는 그림들은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여기 보면 파단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략되어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선은 가능성을 표시하게 되면 파단선이구나, 생략된 부분이 있구나, 여기 너무 길어서 생략했겠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서 치수 보조선 긋고요. 치수선 그린 다음에 여기에 치수 표시하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쭉 가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생략했고 치수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칭선은 단면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하고 끝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물건의 안쪽인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안쪽에 면들이 보이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해칭선이 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어있구나, 차이지 않고 비어있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도면 기호도 상당히 많은데요. 반지름 기호도 있고요. 판의 두께, 네모 사각형만 그린 다음에 T5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각형 모양의 재료인데 두께가 5mm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T가 두께를 의미하고요. 정사각형 모양 표시하고 네모 5 하면 이 물건이 사실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한 변의 길이가 여기 20이라면 20mm인 정사각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약속이 나올 때가 있냐면 위에서 봤을 때 같은 네모로 보이는데 실제는 동그라미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원형으로 파져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원이지만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 보이겠죠. 위에서 본 그림 사각형 보이겠죠. 여기 가는 파선, 점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사각형인데 이쪽 한쪽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사각형이 보이게 되면 이쪽에 원형으로 파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시선 표시한 다음에 원은 아까 보이죠? 파이 같은 걸 표시해서 파이 얼마 딱 쓰게 되면 이쪽이 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고요. 정사각형이라면 네모 20 하면 원같이 보이지만 정사각형이다 또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학습활동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